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39화는 날아가던 기러기를 떨어뜨린 미모, 왕소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왕소군입니다. 그리고 비파를 연주하자 남쪽으로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고 한나라 원제 후궁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뇌물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 손후 호한야가 이제 한나라에 배필감을 구해달라 이러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때 왕소군이 나서겠다고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소군의 미모를 본 황제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데 왕소군이 흉노로 떠나면서 비파를 연주하자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희라고 하는 그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경국지색, 나라를 망치게 한 악녀 이야기를 잠깐 또 곁들여 보겠습니다. 먼저 왕소군이라고 하는 여성이 누군가? 기원전 1세기 흉노의 호한야 선우입니다. 호한야가 이름이고 선우는 황제라는 뜻인데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복주류 약제라고 해서 이 호한야의 이복 아들에게 이렇게 다시 아내로 들어가는데요. 원래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의 궁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장인데 성이 왕씨고 자가 소군이었기 때문에 보통 왕소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도는 기원전 1세기 이 한나라와 흉노의 그 지도 관계입니다. 여기는 왕소군이고요. 왕소군은 형주 남군, 여기죠, 형주, 호북성, 호베이성, 흥사년 자기지방, 명망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의 4대 미인으로서 나간이다.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에 하늘을 난전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나라 원제의 후궁으로 어떻게 관택이 될까요? 아름다운 딸을 가진 왕소군의 아버지 왕양은 사위를 고르는데 매우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왕소군이 20살 무렵에 한나라 원제, 양갓집 교수를 골라서 공중에 피너 임금의 첩으로 삼겠다 이런 포고를 내렸습니다. 이 원제는 중국 전한의 제11대 황제인데요. 그러자 왕소군은 아버지와 함께 귀주성 구의자후 가나로 출두를 합니다. 그래서 백수십 명의 여자들과 함께 도읍으로 들어가는데요. 수많은 여자들을 살펴보는데 지친 원제가 여자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간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당시는 이제 이 모연수라고는 인물 초상화에 명인을 비롯한 10여 명의 화공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황관과 시종들이 고른 천여 명 여자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황관이 왕소군에게 찾아와서 화공에게 뇌물 바칠 것을 종용했으나 왕소군은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이 초상화란 말은 황제가 초상화를 그리게 한 뒤에 누구와 동침할지를 결정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지 못하면 후궁으로 들어가서 황제 얼굴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여자도 많았다는 겁니다. 뇌물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황관 하나가 원제, 이 황제가 왕수군의 초상화를 축혀들자 그 여자의 양쪽 뺨에 검은 반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는 자신의 부군, 남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한 겁니다. 모연수가 이 아름다운 왕소군을 추녀로 그렸다는 얘기죠. 눈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 아래에 점같이 있는 거, 흔히 이제 미신이겠지만 과부상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왕소군과 같은 고향 출신인 장숙정이라는
비너, 천자의 처백에 귀에 들어가는데 장숙정은 왕소군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의 한 미인대에서 우승자들인데요. 중국인들은 이걸 보고 추녀 삼총사라 이렇게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스 유니버스다. 말하자면은 이 미스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의 부패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서 1993년 이렇게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좀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흉노 선우, 황제인 호야나가 요청을 해왔는데 왕소군이 황제 방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말하자면 궁전 라인으로 머물고 있던 이 찰나에 흉노의 제14대 선우인 호얀야라고 하는 인물이 한나라의 왕후가 될 사람을 한나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 골라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사신편에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 백금과 하얀 구슬 열상을 바치는데요.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부마국이 되려고 궁주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너무 어린 공주를 춥고 험한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공주 대신에 궁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흉노로 시집 가겠다고 나서는 궁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발 관리였던 액정역이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흉노에 가겠다고 나선 여인이 있다.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제가 초상화를 보니까 반년쯤 전에 황관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른 겁니다. 아리따운 용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반점이 있다 해서 물리쳤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왕소군이 왜 나서게 된 걸까요? 황제의 눈에 들지 못할 바에야 흉내의 선우에게 간택받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택받는 날 곱게 치장하고 미모를 드러냈는데 호야냐가 단번에 왕소군을 지명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왕소군의 모습을 본 원제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육궁의 여인들은 낯빛을 잃었다. 육궁은 왕후가 다스리는 6개의 침궁,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만큼 이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황제는 그 아름다운 미인이 흉노의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뜻이 너무 기특해서 큰 송별 잔치를 벌이고 왕소군에게 떠나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왕소군은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조국인 한나라가 흉노에게 신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나라 쪽 입장에서 보면 변방 세력, 강한 이 오랑캐족들의 이렇게 마음을 달랠 필요도 있었다. 어찌됐거나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흉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황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만류를 하지만 왕소군의 마음은 후궁의 지위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황제는 이제 이 왕소군의 지위를 황제 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영왕공주에 봉한다는 내용의 친서도 전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흉노에게 보내기 전 하룻밤을 함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제는 왕소군의 소식이나마 전해 듣기 위해서 왕소군의 동생을 딸려 보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황제는 이 화풀이로 이 화공 모연수를 쳐 죽이고 맙니다. 호야냐는 왕소군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는 뜻의 영호연지라는 칭호를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소군의 지위는 결국 궁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초기 때는 종실의 딸을 선의 첩으로 보내기도 했지만은 흉노의 힘이 어느 정도 약해진 때이기 때문에 공주 대신
궁녀를 보냈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왕소군 무덤 앞에 있는 왕소군과 호얀야 선우의 기마상입니다. 기러기가 떨어졌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길을 떠나는 날, 황제는 마곡간에서 기르던 명마 10필과 낙타 4마리, 비단옷, 여우 모피로 만든 옷 같은 것을 선물했는데요. 왕소군이 정든 고국 산천을 떠나기 위해서 마리에 앉은 채 이렇게 비파로 이별의 곡을 연주하자 남쪽으로 날아가던 한 무리의 기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장자의 제물론 편에 나오는 말로서 신흥궁의 애첩인 여희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치며 나간 표월수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물고기가 가라앉았다 치면은 서시고 오늘 보는 이제 왕수건은 기러기가 떨어졌다. 이 다음에 볼 인물로 초서는 달이 숨었다. 그 다음에 양귀비는 콧도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이제 내 미인을 예, 가리킬 때 치며 나간 평을 수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왕소근을 나타내는 고유의 어떤 표현은 호복, 오랑캐옷과 바로 비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여의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헌공이 전리품으로 데려온 오랑캐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모가 아주 출중해서 헌공의 청회를 받아 후궁이 되었다가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만은 왕비가 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간시들과 공모해서 태자를 죽이고 헌공이 이전 왕비의 아들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미인계로 나라를 말아먹은 중국 최초의 여인이다. 여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왕소군의 이야기 돌아와서 비슷하지만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선우는 한나라 황실의 사위, 부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대신에 선우는 황실 궁녀 5명을 하사받았는데 이 가운데 왕소군이 들어있었다. 왜 그랬냐면 황제는 후궁 가운데 가장 못생긴 사람을 보내고자 했는데 초상화의 추녀로 그려진 왕소군이 그 가운데 휩쓸려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휩쓸려 들어간 거. 그러나 왕소군의 미모를 확인한 황제는 화를 내면서 모현수의 목을 쳐 죽이고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이게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소군은 기원전 1세기 한나라의 원조의 궁녀였다가 나중에 흉노 왕인 호얀야의 완해가 된 인물입니다. 나간, 비파를 연주하자 남쪽으로 날아가던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 뇌물을 거절한 대가로 추녀를 거려줬고 여기에 호얀야의 요청에 의해서 왕소군이 자진해서 흉노에 가겠다고 나섰다. 원제는 미인을 추녀로 그린 데 대한 화풀이를 하고 모연수를 쳐주겠다. 그리고 나간의 이야기. 다른 버전으로 이제 황실 궁녀 5명을 하사받았는데 그 가운데 왕소군이 들어있었다.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